이혼한 전 남편 주위를 왜 계속 맴도는 거야? 장재영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속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나영은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간 늘 젠틀하고 신사적인 모습만 보였던 장재영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방금 오범수로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전해들은 참이었습니다.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버려놓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뒤늦게 엄마 행세하고 다닌다는 게 사실이야? 나영은은 순간 몸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숨이 목에 걸리고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당황스러운 웃음을 억지로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긴 뭐가 말이 안 돼? 장재영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음성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도우미 이모를 매수해서 한이를 낮에 데리고 다녔다는 게 사실이냐고. 내가 나 몰래 한이 주변을 맴돌았다는 게 사실이냐고 묻고 있잖아. 나영은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장재영 앞에서는 한이는 그냥 전 남편 쪽에서 키우기로 했어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범수에게 한이를 데려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도 사실은 오범수와 독고세리를 갈라놓기 위한 허세일 뿐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오범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한이 엄마예요. 한이를 안 보고 어떻게 살아요? 제 딸인데요. 그냥 멀리서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래서 몰래 아이를 데리고 나돌고 다녔다는 거야? 결혼 전엔 분명히 아이 양육은 전 남편이 맡기로 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 장재영의 음성은 더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듯 떨렸습니다. 그는 뒤로 한 발 물러나며 숨을 고르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너 대체 나를 뭐로 본 거야? 아니에요. 오해예요. 정말이에요. 당신한텐 말 못했지만 내가 진짜 후회했어요. 예전엔 한이를 키울 여건이 안 됐고 그땐 미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뭐? 지금은 네가 엄마로서 떳떳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나영은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분명히 말했지. 네 애, 한이 은근슬쩍 우리 그룹 안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나는 그 애한테 우리 그룹 지분을 조금이라도 물려줄 생각 없어.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아이 문제로 얽힐 일 없다고. 한이는 전 남편이 키우니까 우리랑 상관없다고. 내 입으로 그렇게 못 박았잖아.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나영은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이럴까봐 그때 그룹 안에서 너랑 재혼 반대하는 사람 많았던 거야. 그런데 그땐 네가 아무 문제 없다며 다 책임지겠다고 밀어붙였잖아.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거야? 나영은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가 떨리고 말끝이 흐려졌지만 억지로라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한이를 그룹에 끌어들이려던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너무 보고 싶어서. 아이 엄마니까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장재영은 냉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네가 진짜 한이를 생각했으면 그 아이를 그렇게 쉽게 버리지도 않았겠지. 그리고 지금처럼 몰래 데리고 나돌며 사진 찍히게 만들지도 않았을 거고. 넌 감정이 아니라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이야. 나영은, 그 불안정함이 지금 내 발목을 잡는 거고. 그 말에 나영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떤 여자가 한이 같은 아이를, 내 아이를 그렇게 던져놓고 자기 살길 찾겠다고 재벌가시지 보냐? 장 회장님, 저 그런 뜻 아니었어요. 나 당신 사랑했어요. 정말이에요. 사랑, 내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전 남편 집 주위를 맴도는 사랑이냐? 장재영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봉투를 책상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야. 오늘 도장 찍어. 지금 당장. 장 회장님, 지금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야. 장재영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나는 내 곁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여자를 둘 수 없어. 그는 잠시 시선을 피한 나영은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한텐 한 푼도 안 줄 거야. 뭐라고요? 나영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재영은 냉소를 머금으며 조용히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결혼 전 서약서였습니다. 서류 상단에는 굵직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혼인관계 중 일방의 귀책 사유 발생 시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억 안 나? 결혼 전에 내가 직접 사인한 이 문서. 당신이 신문 일면에 오르내렸던 그 루머들을 덮고 내가 당신을 받아주기 위해 회사 변호사 통해 정식으로 만든 계약이야. 당신도 동의했고 서명했잖아. 귀책 사유가 있는 쪽이 위자료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조항. 나영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혹시나 해서 만든 거였잖아요. 그때 나는 정말 아무 문제 없었고. 그래, 그땐 아무 문제 없었다며 울면서 말했지. 한이 문제로 얽힐 일 절대 없다. 전 남편하고는 연락도 안 한다. 나 당신만 바라볼 거예요. 그 말을 믿은 내가 멍청했던 거지. 장재영은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책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넌 이 결혼에서 얻은 게 없다는 걸 이제 몸으로 배워야 해. 우리 그룹 이름으로 입고 먹고 누린 것들 이제 전부 벗어. 나영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듯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장재영은 더 이상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그녀를 지운 사람처럼 묵묵히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낮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짐 정리해서 나가. 내 집에서 내 이름으로 누렸던 그 모든 허울들 이제 그만 벗어. 그리고는 단호하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나영은의 귀에 마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영은은 갑작스레 속이 뒤집히는 듯한 울렁임에 휘청였고 정신을 가다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위자료는커녕 지금 입고 있는 명품 옷 한 벌조차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될 처지. 그녀는 도무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장재영이 떠난 자리를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오범수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영은이 도우미 이모를 매수해 한이를 데리고 다녔다는 사실, 그리고 본인은 전혀 양육에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헌신적인 엄마인 양 행동하던 모습은 그에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범수는 차분히 증거를 모았고 결국 장재영 회장에게 직접 연락해 말했습니다. 한이 제 아이입니다. 하지만 나영은 씨는 전혀 양육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장님과 재혼하기 위해 매몰차게 자기 아이를 버린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도우미 이모를 매수해서 낮 시간마다 몰래 아이를 데리고 다닌 사실 전부 증거 있습니다. 장 회장님, 이 사실 모르셨다면 이제라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장재영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범수가 전한 사진, 녹취 파일, 심지어 나영은이 오범수 집 근처를 수차례 맴돈 시간까지 정리된 리스트는 단 한순간에 그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장재영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나영은, 넌 나를 속였고 우리 가정을 욕보였어. 위자료? 그런 건 기대하지도 마.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영은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늘 부드럽던 장재영의 목소리에서 차갑고도 분명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벌가 회장이자 냉철한 사업가인 그가 이토록 무섭게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영은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품 옷, 드넓은 펜트하우스, 늘 대기하던 고급 차량과 운전기사, 초대장이 쏟아지던 파티, 반짝이는 명함까지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빈손과 무너진 자존심뿐이었습니다. 마치 잠깐의 화려한 꿈을 꾸었던 것처럼 눈을 뜨자 모든 게 허상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름 석자만 남은 채 그저 무너진 자존심을 주워 담을 틈조차 없이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나영은은 결국 오범수를 찾아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었습니다. 단정한 말투 대신 떨리는 목소리만 남아있었습니다. 퇴근하는 오범수를 발견한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빠, 나랑 잠깐만 얘기 좀 해. 오범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나영은은 두 손을 꼭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나 회장님하고 이혼했어. 오빠 말이 맞았어. 그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한이한테도 오빠한테도 못할 짓 한 거 알아. 근데 우리 한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될까? 우리 셋이서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안 돼? 말을 잇는 동안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고 점점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말 잘할게. 한이랑 오빠랑 예전처럼. 하지만 오범수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너무도 단호했고 그 말투엔 냉정한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영은, 허튼 수작 부리지 마.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 안 해? 그리고 난 이미 셀이랑 결혼하기로 약속했어.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더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영은, 넌 한이의 생물학적 엄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더는 내 인생에 들어올 자격도 이유도 없어. 나영은은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이번에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오범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지나쳐 조용히 술도가 안으로 사라졌고 남겨진 나영은은 벤치에 주저앉은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걸. 그리고 그 선을 넘은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혹독하다는 걸. 하지만 나영은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잃고도 단 하나 오범수와 한이만은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밀어낸 진짜 원인이 도코셀이라는 이름에 있다는 확신이 그녀의 눈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나영은은 도코셀이를 집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세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낯익은 얼굴이 자신 앞을 가로막고 서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야, 그 낮게 갈라진 목소리는 세리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개를 든 순간 피곤하고 초췌한 얼굴에 나영은이 두 눈을 부릅뜬 채 서 있었습니다.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세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의 집 앞까지 찾아와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할 말. 하지만 나영은은 말을 끊었습니다. 너 오범수랑 결혼 약속했다면서. 세리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이도 네가 키우겠다고? 니까짓 게? 그의 엄마는 나야. 내가 낳았고 내가 품었고 처음으로 안아본 사람이 나라고. 그런 말 하기엔 한이를 태어나자마자 나 몰라라 하고 버린 건 그쪽 아닌가요?
세리의 담담한 말투는 나영은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한이는 내 딸이야. 넌 지금 남의 가정 빼앗아놓고 그 애까지 탐내는 거잖아. 너만 없으면 오빠랑 나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그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세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나영은은 점점 더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범수, 아직 날 못 잊었어. 다 복수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라고. 네가 억지로 끼어든 거야. 넌 그저 우리 사이를 이어주기 위해 이용당할 뿐이라고. 물러나. 지금이라도 네가 비켜주면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세리는 한참 동안 나영은을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도, 한이도, 더는 당신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당신이 더 망가지기 전에 멈춰야 할 문제예요. 나영은은 주먹을 꼭 쥐었고 눈가에 울컥 올라온 눈물을 억누르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독고세리와 나영은의 대화를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광경을 목격했고 누군가는 영상을 찍었으며 곧 그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오범수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오한이와 독고세리 주변을 수차례 맴돌았다는 사실, 도우미 이모 매수 정황과 세린의 집 앞에서의 위협 행위, 모든 것을 자료로 모아 스토킹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형사고발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세리의 집 앞에서 나영은이 독고세리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퍼붓는 영상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고 전 남편과 그 연인을 따라다니며 난동부린 여성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각종 연예 기사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그 와중에 오범수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 아이 한이는 현재 저와 새로운 보호자인 세리 씨와 함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모친인 나영은 씨가 반복적으로 아이와 세리 씨의 주변을 맴돌며 위협적인 언행을 지속하고 있어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스토킹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형사고발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의 감정적 비난도 섞지 않았지만 그 사실만으로도 대중의 시선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보도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태성그룹 장제영 회장 부인의 이중생활의 분노, 전격 이혼 발표, 전 남편 현 남편 양쪽 모두에게 외면당한 나영은 법적 조치까지, 도우미 매수 미성년 아동 무단 동행 정황, 태성그룹 장제영 회장의 전부인 나영은 씨, 형사고발, 한이 엄마로 불린 그녀의 민낯, 재벌가 사모님에서 피고인으로 장제영 회장 측 역시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결혼 전 나영은 씨와의 계약에 따라 귀책 사유 발생 시 위자료는 일절 지급하지 않으며 태성그룹의 어떤 자산, 지분도 물려줄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대중은 이제 비련의 주인공이었던 나영은에게 동정은커녕 싸늘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나영은 스토킹, 도우미 매수, 한이 친권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관련 기사에는 나영은을 조롱하는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진짜 민낯이었네. 한이는 불쌍하고 엄마는 무섭다. 아이 버리고 재벌가에 시집가더니 꼴 좋다. 양육은 안 하고 생색만 내려다 들통났네. 엄마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이기적인 욕심이 결국 다 망쳐놓은 거지. 등 비난과 조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번에 사회적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벌가의 사모님이던 시절의 영광은 이제 사진 속 이야기일 뿐. 전 남편과 재벌 남편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대중 앞에서는 스토커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느 날 한 유치원 인근에서 수상한 여성이 아기 얼굴을 몰래 바라보다가 신고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여성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한이 내 딸이에요. 한 번만 안아보고 싶어서요. 딱 한 번만. 그 장면을 포착한 시민의 카메라는 초췌한 몰골에 무너진 눈빛으로 울고 있는 나영은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냈고 그 사진은 또다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딸 유치원 앞에서 또 목격. 나영은 씨. 접근금지 위반 경찰 출동. 몰락한 그녀. 딸의 곁을 맴돌다. 끝나지 않은 집착.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나영은의 추락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그녀를 외면했고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선 나영은에게 남은 건 죄책감도 자존심도 아닌 끝내 끊어내지 못한 집착과 미련뿐이었습니다. 드라마 모여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저희 상상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예상 스토리이며 본 드라마의 실제 내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더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